안녕하세요. 이슈보객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이 대한민국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무더워서 들썩거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 부동산 문제 때문에 정권이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책을 내놓아도 끝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부의 정책을 비웃으며 아파트값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것은 전문가들의 중론인데요. 우리가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슈보객이 이 시간에는 해법을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이 해법, 그냥 뚝딱 나온 게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싱가포르라는 곳에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공공아파트 시스템을 분석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더 행복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입니다. 네, 아주 익숙한 말이죠. 이 문제가 결국에는 저출산, 그리고 결혼 늦어지는 문제, 또 청년들의 삶의 질 저하, 다 맞물려 있습니다. 평생 동안 월급을 모아봤자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사기 힘들다라는 통계, 너무나도 익숙하죠. 모든 정권에서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지만 백약이 무효였다라는 게 중론이죠. 그럼 우리가 좀 더 근본적인 방법을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씩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더욱더 끝없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제를 발표하면 그 규제의 약발이 먹히는 동안은 살짝 주춤거립니다. 그런데 한번 주춤거렸다가 용수철처럼 튀어오릅니다. 내려갈 때는 0.01% 떨어지지만 올라갈 때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고 있습니다. 특히 돈 들고 뛰어다니는 작전 투자 세력들 때문에 곳곳이 투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놀라울 정도로 오르면서 평범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으로는 정부에 대한 불신, 또 자기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집 한 채 마련하기 힘들다라는 자조, 사회 병리 현상으로도 매우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정부도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역시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왜 못 미치느냐? 전문가들의 처방 진단은 다양합니다만 저희가 볼 때는 역시 근본적인 부분에 대해서 고찰이 필요하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하고 조금씩 실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최근에 이 주무부처 장관인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장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장 노영민 비서실장이 또 실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과 좌절을 안겨줬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노영민 비서실장은 청와대 및 고위 당정 관계자들 여러 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처분해야 된다라고 정부에서 방침을 세우니까 청주에 있는 집을 내놓고 강남의 노른자의 아파트는 팔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매우 많은 국민들의 허탈함과 분노를 자아내기도 했었죠.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말은 사실 국민들이 피부에 느끼기에는 참 먼 달나라 얘기 같은 표현이다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물론 주무부처 장관으로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또 많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계신 면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얘기였죠. 그럼 우리가 이제 해법을 모색해 봅시다. 비판을 하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고요. 대안을 한번 제시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습니다. 해법이 있습니다. 싱가포르 국기죠. 바로 그 해법은 싱가포르 공공아파트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맞는 모델로 한번 만들어 보느냐, 이걸 고민해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싱가포르 공공아파트 시스템도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 예전에 주장했던 분들도 많이 계세요. 당연히 긴 시간이 걸리고요. 이 정책을 제대로 만들어내고 현실에서 구현하기까지는 건너야 될 과정들이 매우 많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 싱가포르 공공아파트 HDB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HDB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국민의 80%가 거주를 합니다. 놀라운 수치입니다. 싱가포르 그러면요, 국민 소득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상당히 잘 사는 나라. 그런데 물가 수준도 전 세계에서 거의 탑 수준입니다. 그래서 싱가포르 전체 국민들 80%가 이런 공공아파트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모르고 있어요. 되게 물가가 비싼 나라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비싸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나머지 20%의 국민들이 사는 집들은 고급 펜트하우스라든가 고급 단독주택이라든가 고가주택 많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전체 국민의 대다수는 이런 공공아파트에서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이죠. 일단 정부는 이 HDB를 중심으로 교통을 비롯한 모든 인프라를 형성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주도하는 이런 공공아파트라고 해서 절대 상품성이 떨어지거나 교통 접근성이 나쁘거나 이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HDB를 분양받는 게 기존 주택을 사는 것보다 30% 이상 저렴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주도해서 저렴한 공공아파트를 매우 많이 공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단 보면요, 가족이 있는 21세 이상 시민권자가 자격이 되고요. 정부가 정한 소득 상한선 이하에 들어와야지만 분양받을 수 있어요. 그럼 어느 정도 되냐면요, 월 14,000불 이하, 우리나라 돈으로 월 1,204만 원 이하가 되겠죠. 그리고 독신은 35세 이상이어야지만 가능하다라는 자격 조건이 있고요. 보통 방 1개에서 방 4개짜리까지 평수가 다양한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방 3개짜리 95제곱미터 HDB 공공아파트는 2억 5,800만 원입니다. 자, 2억 5,800만 원의 75%는요. 은행 또는 HDB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최장 30년이고요. 이자는 역시 저리 2%입니다. 그러면 25%가 남죠. 그 25% 금액 6,450만 원인데요. 이거는 또 국가의 지원금으로 충당을 하는 겁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공공아파트를 직접적으로 관장하는 주택개발청에서 이 지원금을 공급합니다. 이 지원금을 EHG라고 합니다. Enhanced CPF Housing Grant라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면 월 소득이 344만 원일 경우에는 주택개발청 지원금이 4,730만 원이 나옵니다. 당연히 부부 합산 소득, 혼자 사는 사람의 소득에 따라서 지원금 기준표가 있어요. 이런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주택개발청에서 지원하는 이 정부 지원금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부분을 한번 짚어볼게요. 물론 지어놓은 HDB 공공아파트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매도 가능합니다. 근데 재판매할 때는 3억 4,400만 원입니다.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아니고요. 이 시세 차익이 생긴 만큼에 대해서 구매할 때는 또 지원금으로 보조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기본적으로 주택 시스템을 사고 파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재산 증식의 수단이 아니라 작은 돈으로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경제적 재화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죠. 재판매 시장에서 3억 4,400만 원이고요. 이거 3억 4,400에 살 때 최초 분양할 때 2억 5,800보다는 비싸죠. 근데 이때도 또 가족지원금이라는 걸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지원금은 3,440만 원 받는 사람, 4,300만 원 받는 사람 이런 식으로 또 소득 등 기준에 따라서 다양하게 배분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지원금이 있냐면요. 부모와 4km 이내에 있는 공공아파트를 구매할 때는 지원금이 또 나옵니다. 이거를 PH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Proximity Housing Grant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뭐냐면 가족을 돌보면서 사는 가족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는 정부의 방침이에요. 우리가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분석해보면요. 리콴유라는 총리가 아주 오랫동안 장기 집권했고요. 서양의 많은 경제학자들은 유교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성공 사례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가 시장에 매우 많이 개입하고요. 국가가 통제하는 영역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규제도 상당히 있는 편이에요. 그런데 자유롭게 풀어주는 영역에서는 기업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해 줍니다. 즉, 국가가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를 가지고 좋은 자본주의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일정 정도 개입하더라도
국민이 행복하고 번영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 괜찮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가족의 가치를 매우 중시하는 싱가포르의 특성이 반영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PHG 지원금은 1,720만 원까지 나올 수가 있고요. 또한 CPF가 또 가능합니다. 이 CPF라는 건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민연금과 유사한데요. 집값의 20%까지 이 CPF에서 적립되어 있는 돈을 빼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월급의 37%가 최대 국민연금으로 쌓여갑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5년 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할 때 충분히 이 CPF를 통해서도 주택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따져보면요. 방 3개짜리를 분양받으면서 정부 지원금 받죠. 대출, CPF 적립금 이용하죠. 종합적으로 보면요. 우리나라 돈 1,7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게다가 이 대출받은 75%도 CPF를 이용해서 또 상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첩적인 지원금과 CPF 시스템을 통해서 일단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초 구매 자금을 최소화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직장인들 주택 구매할 때 크게 걱정 안 합니다. 그리고 이 공공아파트에 산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멸시받는다거나 차별받는 일 없습니다. 왜냐? 국가의 인프라가 이 HDB를 중심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누구나 저렴한 돈으로 행복한 삶을 꾸려가는 가장 기본 요건을 갖출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싱가포르의 공공아파트 시스템은 바이하는 게 아니라 리브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는 집이 아니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집이다. 5년 동안 매매가 금지되고요. 팔고 싶다 내지는 꼭 팔아야 될 일이 있을 때는 주택개발청이 되사줍니다. 시세 차익을 가져가기 위해서 구매하는 아파트가 아니고요. 절대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시세 차익의 일부는 주택개발청에서 정산해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한 번에 2개 소유할 수는 없고요. 분양은 평생 2번까지만 가능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싱가포르 공공아파트 시스템은요. 토지 임대 환매 조건부 분양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에 관심 좀 있으시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선 때 대한민국 정치인들 중에서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방식으로 내가 한국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약으로 내걸었던 분도 있고요. 이 부동산 문제가 이슈가 될 때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 있어 왔습니다. 집은 개인이 소유하되 토지, 땅은 정부가 소유하는 시스템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99년이 지나면 이 HDB 공공아파트의 소유권을 정부가 자동으로 귀속되게 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평생 동안 사는 기간이 99년이면 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장기 저리로 대출받으며 정부의 지원금, 또 우리나라로 치면 국민연금과 같은 시스템에서도 주택자금을 조달받으며 개인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을 최소화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애초에 집이라는 가치를, 집이라는 경제적 재화를 사고 팔며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족과 함께 내 행복을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한국은요, 이런 유사한 게 있긴 있습니다. 신혼 희망타운이라고 들어보셨죠? 연 1.3% 고정금리로 세장 30년 동안 70%를 대출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공급이 너무 적죠.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총 15만 호를 공급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요, 570만 인구인데 이 HDB 공공아파트가 100만 가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 시작을 매우 탄탄하게 설계해서 이미 사회적으로 정착이 돼버린 거죠. 싱가포르도 영토가 크게 넓지 않고요. 상당히 집적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의 나라에서는 어디나 이 부동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예견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부자 나라고 물가가 비싸니까 전부 다 이런 고가 아파트, 고가 집에서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민의 80%가 이런 공공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다소 놀라우면서도 부럽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똑같은 방식으로 하기는 어려울지라도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소득 구간 잘 잡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어떤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될지.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도시의 인프라를 이런 공공아파트 중심으로 짜낸다면 공공아파트의 품질 자체 그리고 많은 국민들의 선호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게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구체적인 수치나 이 기준 같은 경우는 우리 현실에 맞게 짜야겠죠. 자, 여러분들 부동산 때문에 더욱더 무더운 이 여름에 우리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건설적인 대안과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